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양치를 하기 전에 치석이, 치태가 또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양치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인 설태들이 있어요. GMI 안녕하세요. TMI 치과의사 서주현입니다. 오늘은 구강 케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구강 케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칫솔질, 치실, 그리고 치간 칫솔 등 다양한 관리법들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올바른 칫솔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칫솔질을 하기 전에는 칫솔을 선택해야겠죠. 이 칫솔은 칫솔모의 헤드 부분이 치아에 2개에서 3개, 2개 반 정도를 덮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치아 크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이고 성장기마다도 그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칫솔모가 강한 칫솔모가 있고 부드러운 칫솔모가 있어요.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치태가 많거나 착색이 많이 된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한 칫솔모를 사용해 주셔서 세척력을 좀 더 강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치를 한번 해볼 건데요. 흔히들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양치를 하기 전에 칫솔모에 물을 묻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물을 묻히게 되면은 치약 성분에 있는 연마제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농도가 많이 희석이 돼서 칫솔질의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모를 물에 묻히지 않고서 치약을 약 한 이 정도로 보통 콩알만큼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4분의 1 정도 짜주셔서 물을 묻히지 않은 상태로 양치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칫솔질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양치질을 이렇게 했어요. 이 분노의 양치질이라고 불리는 팽마법이죠.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양치를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양치를 하게 되면은 칠경부 마모라고 해서 잇몸 쪽에 있는 치아에 홈이 파 있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양치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회전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칫솔모를 회전을 시켜서 잇몸과 치아에 있는 음식물들의 찌꺼기들을 없애주는 칫솔질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스법. 이 바스법은 잇몸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방법인데 45도로 칫솔모를 기울여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넣고 미세하게 진동을 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잇몸과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주는 방법이죠.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칫솔질법은 이 회전법과 바스법을 합친 변형 바스법이에요. 칫솔모를 45도로 기울여서 이 잇몸과 치아 사이에 넣고 미세한 진동을 주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남은 음식물들을 쓸어내리는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한 부위당 5회에서 10회 정도를 해주시면서 골고루 치아와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물 뿐만 아니라 치아에 있는 음식물까지 제거하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씹는 면이나 치아의 가장 겉부분만 열심히 닦으세요. 하지만 제가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요 바로 혀 안쪽 하악 설면 쪽 전치부 쪽에 치석이, 치태가 또 많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 이 부위에 침샘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또 이 부위가 양치가 좀 어려운 부위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위 같은 경우는 칫솔모를 세워서 치약이 거울에 튈 정도로 닦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적절한 칫솔질법으로 칫솔질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잇몸에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의 모든 면을 다 닦긴 힘들어요. 특히나 이 치아 사이사이를 잘 닦아주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치실과 치간 칫솔 있죠. 이 치간 칫솔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치간 칫솔을 통해서 이 치아 사이사이를 이렇게 닦을 수가 있고요. 보통은 한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고 이 안 닦이는 어금니 부위 같은 경우는 끝에를 좀 구부려서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로 이 치실이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죠. 이 치실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렇게 우선 한 어깨 너비 정도로 이렇게 치실을 딱 끊어주고요.
이 가운데 손가락 이 중지에다가 이걸 이렇게 감아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5에서 10cm 정도를 남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닦아주시는 거고, 위쪽을 닦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아래쪽을 닦을 때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 치아 사이사이에 치실을 넣은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닦아주시는 거죠. 그 면을 훑으면서. 칫솔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한 5에서 10회 정도 부위들을 다 닦아주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돼요. 그래서 식후 3번 정도, 하루에 3번, 3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특수사항으로 탄산음료를 먹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후에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고 양치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무래도 탄산음료 같은 경우는 탄산 때문에 치아의 표면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치약의 연마제와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더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0분 정도 후에 물로 헹구고 나서 치아 표면이 원상 복구가 된 다음에 양치를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 섭취하고 난 후 음식물의 잔살을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하고 난 후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혀를 닦는 거예요. 이 입냄새의 가장 주범이 바로 이 혀의 뒤쪽에 있거든요. 이 혀의 후방 3분의 1 부분에 입냄새의 가장 큰 원인인 설태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혀 클리너로 골고루 닦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양치를 열심히 하고 나서도 입냄새가 날 수가 있는 거죠. 혀 클리너가 없다고 하면은 칫솔을 통해서도 닦아도 되긴 하지만 혀 클리너를 구매해서 이 뒤쪽으로 양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올바른 칫솔질법과 구강 케어 루틴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젠빠이. 어깨 피고 젠빠이. 이미 텁텁해서 베놈 바스법으로. 근데 사실 저도 베놈 바스법을 잘 못 닦아요. 쉽지가 않아.